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승 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진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 거의 모든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바로 이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하면 집이랑 차 다 뺏기나요? 지금 사는 전세는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할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그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죠. 저는 지금까지 수백 건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를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 주변 사람들의 막연한 이야기들 때문에 더욱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정말로 모든 걸 빼앗기는지 아니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하십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순간 법원 직원들이 집에 와가지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차 열쇠 빼앗아 가는 거 아닌가? 길거리로 쫓겨나가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닌가? 한 의뢰인분은 저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저희 애들이 아직 어린데 학교 다니는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집을 빼앗기면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 차라리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돌려막는 게 나을까 해서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차를 빼앗기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힙니다. 개인회생하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두려움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뒷 문제도 힘든데 그나마 가진 것마저 모두 잃는다는 공포, 그 때문에 개인회생을 또 망설이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옆집 아저씨가 개인회생했다가 집 나갔대요. 회사 동료가 차 압류당했다던데.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뒤섞이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는 점점 더 커집니다. 마치 개인회생이 모든 걸 빼앗는 무서운 제도인 것처럼 인식되는 거죠. 심지어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글은 다 빼앗긴다고 하고 어떤 글은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니 뭐가 맞는지 더욱 헷갈리실 겁니다. 그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개인회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길거리로 내쫓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해서 변제금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자산은 보호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집에 대한 진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경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재산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5,5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 억제 권역, 화성시, 남양주시, 다산동, 호평동 등은 4,800만 원, 그 외 광역시, 파주시, 이천시 등은 2,800만 원까지 재산이 없는 것처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이 금액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넘는 금액만큼을 청산가치에 포함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인가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담보대출 상환과 집값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집값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그 차액만큼만 변제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자가 인가 이후에 경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근저당권자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집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아파트 시세가 3억인데 담보대출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5천만 원의 청산가치만큼을 개인회생을 통해 5년간 나눠서 변제하고 배우자가 담보대출 이자를 별도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에 대한 진실. 자동차도 무조건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우선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하실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중고시가 1,00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더라도 대부분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자동차에 담보대출이 설정된 경우에는 별채권자가 공매로 가져가거나 인가 이후 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너무 많으면 차라리 공매로 차량을 처분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고요. 담보대출이 너무 적거나 차량가액이 너무 적어서 공매가 의미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별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TV도 가져가나요? 냉장고는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걱정 마세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컴퓨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5번째, 신용불량자 낙인에 대한 오해. 개인회생하면 평생 신용불량자 아닌가요?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을 성실히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금융거래가 정상화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필요한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제가 3년 전에 도와드렸던 의뢰인분은 작년에 변호사님 저 신용카드 발급받았어요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진 걸 다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면서 다시 설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지만 모두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K씨는 사업 실패로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재산은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였죠. 시세 4억에 담보대출 3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애들이 여기서 학교 다니는데 이사 안 가면 안 되나요? 청산가치는 8천만 원, 이를 5년간 나눠 월 13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K씨의 월 소득이 400만 원이었기에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인가 후 담보권자인 은행과 협의하여 아파트 소유권 및 담보대출 채무자를 배우자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K씨는 3년째 성실히 변제 중이며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씨는 서울 외곽에서 경기도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하는 3교대 근무였죠.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 반이 걸려요.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L씨의 차는 7년 된 중고차로 시가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계에 필수적인 차량임을 소명하여 차량 가액만큼을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서 월 4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지킬 수 있다는 말에 정말 안심이 됐어요.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 변제금 내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N씨 부부는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한 시골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 사업 보증으로 1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죠.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이 나이에 쫓겨나면 다행히 시골주택의 가치가 높지 않았고 노부부의 유일한 주거지임을 고려하여 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씩 변제 중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진행한 개인회생 사건 중 대부분이 기본적인 주거와 생계수단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두려움이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빼앗긴다, 길거리로 쫓겨난다, 신용불량자로 평생 산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오히려 여러분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100% 지킬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고가의 재산이나 사치품 등은 처분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생계를 위한 수단들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 의뢰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빚이 아니라 모든 걸 잃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집도 지키고 차도 지키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현재 2년째 성실히 변제 중이시고 예전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개인회생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건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진 걸 빼앗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설계된 제도입니다. 저는 늘 의뢰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성공하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백승, 도산전문 변호사 이수진입니다. 감사합니다.